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의 자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 쓰는 허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의 자리는요, 서울도서관과 성균관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그리고 국어국문학과가 함께 대학의 지식을 시민과 교류하는 비대면 인문학 강좌로 준비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서사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서정을 각각 시와 소설로 나누어 살펴보는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인과 소설가를 모시고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시인 그리고 소설가는 어떤 관점과 통찰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는 오늘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서정을 담당해 주실 오은 시인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오은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직접 쓰신 게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오은 시인에 대해 또 심층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획의 대주제가 네. 코로나 시대의 서사와 서정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 시대의 시인님의 생활,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셨는지요?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집 근처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어디 여행 간다거나 그리고 출장에 간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제약적으로 변하면서, 그런데도 생활을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려면 생활의 틈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다, 한번 동네를 제대로 탐색해보자 라고 해서 산책을 많이 하면서 집 근처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갔던 곳에 어떤 것이 위치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지도 만들기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지도 만들기가 또 여러 시편, 또 쓰시는 칼럼 등등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작년 말에 처음으로 청소년 시집을 네. 출간하셨어요. 마음의 일이라는 네. 시집인데, 보통 우리가 시집 하면 동시집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른들을 위한 성인 시집을 생각을 하시는데, 네. 청소년 시집 좀 독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 출판사에서 본래는 첫 권을 엔솔러지로 냈어요. 그러니까 5편만 이제 써달라고 해서 써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청소년 시집을 한 권 분량으로 써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주저했어요. 왜냐면 청소년 시라고 할 때 청소년 시가 뭘까? 청소년들이 읽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 시일까? 아니면 뭐 어떤 깨달음이나 뭐 정서적인 함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라면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 시선을 달리 해봤어요. 내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써보면 물론 세대가 다르고 그 시기에 뭐 입시도 많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청소년기에 갖는 막막함이랄까?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잔뜩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한동안은 청소년 시기를 떠올리면서 그 시들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집이 출간되고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네. 그간 많은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시집을 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원래 많이 다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강연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면 이제 아이들이 감상문처럼 포스트잇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써서 주는데,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올해 40이 된 사람이 잘 아는지 모르겠다면서 신기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자기들은 시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면서 제 시가 쓰고 있었던 그런 용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또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과 감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구나, 여전히 그 시기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미래가 막막하다는 점에서 불가능성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 시기구나를 또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은 씨는 예스책방, 책이다웃을 비롯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친숙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은 이 마음의 일에 있는 시인님께서 직접 쓰신 이 자기소개를 가지고 먼저 오은 시인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마음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집의
팟빵집의 자기소개를 보면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네. 핫도그를 좋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시내버스로 7, 8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께서 버스비를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딱 그 버스비 가격이 핫도그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그래도 아침잠도 많고 하니까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지만 돌아올 때는 뭔가 배도 좀 고프고 그리고 이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생기니까 그 150원으로 예. 제가 이제 핫도그를 사 먹고, 사실 핫도그도 물론 어린아이지만 금세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m 지날 때 다 먹고 나서 나머지 한 1km 좀 이상 되는 거리는 걸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그 처연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연함. 이미 핫도그인데 뱃속에 들어갔고 네. 그 맛이 어떤 맛이었는지가 좀 가물가물해졌는데 다리는 아파오면서 뭔가 서글픈 거예요. 억울한 것도 같고 왜 150원으로 사 먹는 핫도그가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렸을까 하면서 그때 기억이 유년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예. 아마도 일주일에 한 사흘은 제가 핫도그를 사 먹는 욕망이 더 커서 집에 걸어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인님 말씀 들으면서 야, 핫도그 150원 하던 시절이 있었구나. 네. 갑자기 이렇게 과거를 환기하게 네. 되기도 하고요. 지금 뭐 1,000원 정도 하잖아요. 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오른 셈이죠. 야, 그러면 150원이니까 뭐 버스비 따로, 간식비 따로 좀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이 핫도그를 2개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는 중요한 게 선택이구나. 그냥 150원은 핫도그, 150원 버스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 300원이 있으면 핫도그 2개를 먹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먹는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름이 은이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금운동할 때 은자로 지어주시면서 음. 이득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식탐만큼은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 그랬군요. 이제 납득이 좀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쓰셨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울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도 함께 늘었다. 어릴 때는 그냥 저는 진짜 떼를 많이 써서 어릴 때 별명이 떼쟁이였어요. 어떤 아이였냐면 5살, 6살 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 누워버렸대요. 정말 보도블럭 위에 누워서 이 고집을 어떻게 하냐면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순순히 또 제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울면 어쨌든 해결이 됐잖아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핫도그도 2개, 3개 먹을 수 있었고,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절반 갈라서 먹는 바 아시죠? 쌍쌍바. 네, 쌍쌍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하드가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형이랑 저랑 갈 때 이걸 하나 사서 나눠줬어요. 저는 10초 만에 순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처연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데 형은 아껴 먹는 사람. 그리고 형도 당연히 먹고 싶죠. 쌍쌍바가 얼마나 그럼요. 맛있습니까? 그때 이제 들어 눕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제 쌍쌍바를 또 사다 주시고 이렇게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는 울면 어쨌든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었는데, 커가면서 특히나 성인이 되고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이제 경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의 뭐 결혼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장례식장에 가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뜨는 시기가 됐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일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릴 때는 그렇게 울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게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당연히 슬프고 아프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이 그냥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슬픔을 표현할 뿐이지 아버지가 걸린 중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야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떼를 쓰고 울고 하면서 해결이 됐던 것들이 더 이상 이제 해결될 수 없는 과제로 나오면서 어떻게든 내가 손발 벗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나도 조금씩 이제 삶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있구나를 그때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놀궁리에 몰두하셨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골목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떤 놀이기구가 없는데도 규칙을 정하고 어떤
어떤 방식으로든 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어릴 때만큼 그 창의력이 풍부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흔히 명절 때마다 시골에 간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정말 뭐 오락기도 없고 텔레비전은 어른들의 어떤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하니까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놀아야 되는데 변변한 놀이기구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고 한데 그 와중에도 떨어진 나뭇가지를 가지고 뭘 또 그려가지고 룰을 만들고 여기 저기까지는 달리고 올 때는 빨리 걷기를 해서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뭐 1등상을 수여하겠다. 물론 상금은 없고 상품은 없지만 네.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구나. 여전히 아이들도 놀궁리에 이렇게 열심이구나를 생각을 해서 아, 어린아이들이 갖는 그 순수함과 호기심이 놀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쓴 네. 문장입니다. 오은 씨는 이 노는 걸 뭐 단순히 몸으로만 한 게 아니라 언어에서도 네. 상당히 그 재능을 잘 발휘하신 것 같아요. 그 소개글에 보면 말은 잘하네 라는 말이 칭찬이 아님을 깨달은 네. 날 조사에 대한 궁리를 시작했다. 말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말까지 잘하고 싶었다 라고 쓰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 처음에 말은 잘하네라고 할 때 사실 말 자체는 이게 칭찬 같은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았죠. 이 어투에 따라서 이게 비꼬는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아 이게 칭찬 같은데 뭔가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라는 말이 나에게 어쩌면은 칭찬이 아니라 뭐 비난이거나 힐난일 수 있겠구나를 깨닫고 붙여보기 시작한 거죠. 말을 잘하네, 말도 잘하네, 말까지 잘하네 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뉘앙스의 차이를 처음 파악한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 어떻게 체언에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아, 말은 잘하네 앞에 어이구가 붙으면 어이구 말은 잘하네 맞아요. 뭐 이렇게 너 행동은 못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네네. 뭔가 면피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뜻도 되고 말도 잘하는 다른 것도 잘하는데 맞아요. 예, 정말 하는 격상을 시켜주는 도라는 조사의 또 힘이죠. 네. 조사를 흔히 토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단어로 쓰일 수 없고 체언에 붙어서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저는 어쩌면 제가 시를 쓰게 된 것도 어쩌면 조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했다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 들어요. 왜냐면 조사는 단독해서 쓰일 수 없는 것인데 과연 누가 이거에 관심을 가질까 했었는데 제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뉘앙스를 다르게 만드는 조사의 힘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당시에 좀 조사에 골몰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를 쓸 때 가령 이제 사람이 있다, 사람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다르네요. 이런 걸 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이 있다라고 쓰겠지만 이때는 뭔가 사람은 있다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사람만큼은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할 때 골몰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이제 오은의 시를 읽으면 뭔가 빨리 썼을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조사 하나에 굉장히 골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